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입니다. 내일 수능 점수 0끌에서 정시 지원하려면 정시 지원 유불리를 결정하는 20가지 요소 오늘 세 번째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로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점수 환산과 관련된 1부, 그 다음 모집 관련된 2부 총 14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 남은 6가지 기타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입시에 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게 약대 신설이죠. 인문계 학생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이번에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약대가 생긴 것 덕분에 최상위권에서는 교차 지원의 숫자가 그래도 약대 덕분에라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약대는 각 군별로 총 18개, 15개, 5개, 총 37개의 대학, 하나가 중복이 되거든요. 제약학과랑 약학과 두 개를 다른 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어서 총 37개의 대학. 모집 정원은 총 783명입니다. 정시에서. 가장 정시 모집 인원이 큰 게 나군 370명인데 가군보다 대학 수는 적죠. 그래서 일단 경쟁률만 봤을 때는 나군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워낙 인원도 적고 변수가 많은 군이기 때문에 약대를 확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다군은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대를 안 쓰는 학생들에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문과생들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서연고, 공대 정도에 해당되는 라인은 지방대 약대 정도의 수준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공대 라인은 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의치 약한수, 지방 의치대랑 주요 약대랑 비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한의대 수의학과 충분히 약대의 영향을 받아서 인풋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어도 서연고에서 영향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또 한성서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한성서 라인 밑으로 또 분명히 간접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학과가 가장 큰 영향이 될 것인가? 보통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화학, 생명, 생명공학 이런 쪽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는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 화생공이나 생명공학, 화학공학. 근데 이제 약대라는 곳이 사실 물리를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진학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물리 쪽, 수학 쪽을 희망했더라도 수능을 잘 봤으면 약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도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교차 지원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인문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대의 약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정원의 26.5%에 해당되는 208명. 그래서 여학생들은 약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주요 대학들은 일반 학과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죠. 근데 이제 하위권 대학에서 100분위를 활용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권 대학에도 약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대가 있는 하위권 대학들. 하지만 이제 레벨로 치면은 서울 주요 공학이랑 공대랑 비슷하겠죠. 스카이 공대급이죠. 근데 이 대학들이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사실 100분위 반영이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틀려서 표준 점수 감점은 크지 않은데 100분위 감점이 클 수 있거든요. 탐구형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100분위 활용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내가 100분위에 충분히 유리한가를 잘 고민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불리를 따지는 요소, 학과 신설입니다. 물론 이제 신설학과가 인풋이 어떻게 형성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대 미래모빌리티학과를 내가 상향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학과 신설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자동차 IT 융합학과를 쓰고자 했던 학생 입장에서는 국민대에서 미래모빌리티학과나 인공지능학부가 신설되는 건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면 이제 미래모빌리티랑 뭐 자동차 IT나 어느 정도 비슷한 그 계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희망했던 학생이 미래모빌리티 쪽으로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다른 학과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가톨릭대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생기는데 ICT 공학 계열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물론 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심지어 모집 인원도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대에서도 융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가 생기는데 생명과학 기술학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과 학부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어과 독일어과를 이제 합쳐서 유러피언 스터디즈라고 했는데 이게 신설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상 이제 통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시 모집 인원이 사실상 오히려 줄은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앙대에서는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건축학과가 학과가 사라진 건 아닌데 정시에서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대 교육학과를 쓰고자 작년에 중앙대 교육학과를 썼던 학생들은 다른 학과를 다른 대학에서 어디를 쓰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중앙대 라인의 다른 교육 계열이나 건축 계열에서 분명히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나군에서. 그 다음 부경대에서 이런 학과들끼리 통합해서 학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모집 인원의 총합이 똑같더라도 학부 통합이 됐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 학과랑 낮은 학과랑 통합하게 되면 낮은 학과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전공 전과 교직이수 등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양대가 뭐 이제 물 들어올 때 프로펠러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차 지원의 가능성 얘기가 커지면서 그걸 염두에 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양대가 전과에 조금 더 관대해졌다. 그래서 특정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보내는 인원 전출생이라고 하는데 10%에서 20%로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사실 보통 많은 대학들이 20, 30%는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가 좀 까다로웠던 건데 그거를 다른 대학 수준 정도로 완화했다고 보여지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 계열이나 이런 것들을 복수 전공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입학 전에 150%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서강대처럼 연계 전공이나 학생 설계 전공들을 많이 설치해 두고 있는데요. 연계 전공에서 예를 들자면 융합 소프트웨어나 스포츠 미디어, 여성학 이런 걸로 여러 전공을 합쳐서 새롭게 연계된 전공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으로 예를 들면 국어국문, 중어중문, 일본문화, 신문방송, 사회학, 미디어엔터, 융합기초교육 등을 통해서 아시아 공연 예술 문화라는 거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설계해서 이런 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강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대학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나 뭐 요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계약학과가 많이 생겼는데 특정 그 최소 조건만 만족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사트나 기본적인 것만 통과하면은 삼성으로 취업되는 거 그런 계약학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약학과 뭐 군사 관련된 계약학과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성대 공대에 갈 정도의 실력이면 대학생활 열심히 하면 삼성 정도는 뭐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큰 메리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에서는 전과를 조금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직이수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뭐 수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과들이 교직이수를 허용해서 수학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근데 이제 교직이수가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직이수를 할 수 있냐 없냐 본인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차피 교직 이수를 안 할 거라면 교직 이수가 안 되는 곳이 경쟁률 측면에선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 결과의 특수성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작년에 뭐 빵꾸 났다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진위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는 경쟁률이 유독 높았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 5대1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그 접수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이 거의 1점대였는데 마지막 3시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오히려 경쟁률이 너무 낮으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서 경쟁률이 폭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런 경쟁률을 보고 학생들이 오히려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 다 피하니까 내가 써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리 싸움이 좀 중요하게 벌어질 학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재작년에 그 인풋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 영어교육과 재작년에서는 환산 점수가 698이었는데 작년에는 710점이었어요. 이 점수 차이가 다른 학과의 변동폭에 비해서 크게 나는 경우 생물교육과는 많이 감소했죠. 다른 과학교육과 계열보다 훨씬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올해 이게 퐁당퐁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낮은 점수는 낮은 점수로 큰 점수는 큰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빵과과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은 많이 퐁당퐁당 이론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항공서비스 무역학과를 보면은 재작년에 수시 2월 인원이 11명이었는데 작년에 48명이었어요. 최초 모집이 18명이었는데 48명이나 2월된 거는 충분히 인풋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올해 2월 인원이 얼마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대도 영어영문과 재작년 결과와 작년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면 작년 결과를 보는 학생들이 많다면 올해는 또 입결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계가 어디까지 교차 지원할 것인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차 지원이 많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인서울 밖의 범위에서는 교차 지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인서울부터 학생들이 인서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조금 더 좋은 대학의 의미들이 생기는 그런 구간부터는 교차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양성제도 개편안에서 뭐 이제 사범대 나와야만 뭐 국영수 교사 될 수 있다. 뭐 세부적으로는 좀 깊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개편안으로 인해서 교직 이수를 희망해서 일반 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정보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빵꽉과 어디냐 뭐 이런 거 이제 뭐 찝어주고 그러는데 사실 조회수가 높은 이상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많이 어디 공개되고 조회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A대학 갈까요? B대학 갈까요? 뭐 이런 이제 선호조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여론도 조작된 여론이 있을 수 있고 의도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본도 사기쳐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뢰하실 때 정말 이게 믿을 만한가를 먼저 잘 판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한국외대, 경희대는 수원, 한국외대 용인에 하나 있죠. 그 학교들을 이제 분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합으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통합 캠퍼스입니다. 경희대 한국외대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처음에는 이제 분교 이미지가 강했는데 점점 이제 통합 이미지로 가면서 입대율도 조금씩 상승해 온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중앙대는 그런 거를 이제 쫓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안성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그 인풋 차이가 좀 많이 확연하게 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희대랑 외대도 이제 인풋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제도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여론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가지 기준으로 다음에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1부, 2부, 3부 각각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입시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제 뭐 수시가 다 떨어져서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수시 추합 잘 확인해 보시고 정시도 끝까지 올해 변수가 많은 연도니까 꼭 정시도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